저녁 7시마다 열리는 특별한 투자 수업,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상한가스쿨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상한가스쿨의 반장 아나운서 황윤기입니다. 자, 앞으로 저녁 7시마다 우리 각각의 일타 강사님들 모시고 우리 어떻게 하면은 이 투자 수익률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 투자 수업들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매일매일 상한가스쿨 본방송이 끝나면 우리 전문가님들의 비밀 수업, 무료 방송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무료 방송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들의 히든 종목 그리고 전략들, 기법들까지 다양하고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꼭꼭 들어와서 같이 들어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 바라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월요일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선생님과 또 함께하면 좋을까요? 오늘 월요일은 바로 이분과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테마주 1타 강사 강원진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전문가님 일주일 동안 잘 네. 쉬셨나요? 네, 잘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좀 빠르게 반등이 나와서 그래도 마음 편히 좀 보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다행이에요. 자, 저번 주 블랙 먼데이와 다르게 오늘은 양시장 좀 1%대 강하게 가진 않았지만 좀 안정적으로 반등을 해줬거든요. 선생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급락 이후에 좀 빠르게 좀 반등이 나와줬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지금 양봉이 나타나게 되면서 반등 랠리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양시장 상승 마감을 해주면서 견조한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급락 이후에 지금 어느 정도 매물이 좀 정리가 됐고 또 악성 매물까지도 빠져나온 투매로 이어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강하게 올라와 주면서 강한 반등을 보여주게 되면서 차익 실현이 조금은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갭을 어느 정도 메꿨기 때문에 이제는 차익이 한 번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겁먹을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 조정에 너무 휘둘릴 필요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반기도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또 주도 섹터가 새롭게 형성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 많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상한가 종목들도 여러 나오고 또 이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좀 수익을 낼 수 있다. 하반기도 걱정하지 말고 매매를 하신다면은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쌤은 조정이 나올 때마다 저희의 마음들을 참 잘 진정을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은 또 견조하게 잘 갔는데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매수 기회로 삼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또 어떤 종목들 짚어보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떤 종목들이 좀 눈에 띄셨을까요? 네, 오늘 역시나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였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이제 루닛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네. 이제 루닛이라고 하면은 이제 기존 이 전통 제약바이오와는 좀 달리 의료 AI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바이오 마커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진단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치료제에 대한 결과를 좀 미리 앞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코프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스코프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매출이 좀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실제로 해외 수출까지도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주가 상승을 좀 이끌었었던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모멘텀이 생겼죠. 최근 들어서 이 미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와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 해리스 트레이드라고 불릴 정도로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메디케어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 AI 플랫폼과 관련된 이 헬스케어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온기가 이제 국내 증시까지도 이어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루닛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이 의료 AI와 관련돼서 대장주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상장 이후에 단기적인 조정은 좀 있었지만 9,000원 바닥 구간을 형성하고 나서 13만 원대까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 10배거 이상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자, 그런데
이 의료 AI의 관련주들도 역시나 정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적인 조정이 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만 원 초반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 모든 상승폭을 반납하기에는 이 루닛에 대한 펀더멘털이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2만 원 구간, 1만 원 구간 이전 주가로 돌아갈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바닥을 잡을 그럴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제약 바이오에 대한 이 투심이 살아나는 부분, 그리고 또 의료 AI 같은 경우에도 오랜 기간 쉬었습니다. 작년 8월에 고점 구간을 찍고 나서 그 이후로 지금 1년간 조정을 좀 받았고 이 조정폭 자체도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전 고점 구간에서 좀 저점을 연결을 하자면은 대략적으로 한 75% 정도가 조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미 충분한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금 좀 올라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루닛뿐만이 아니라 뭐 JLK, 뷰노, 딥노이드 이런 의료 AI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같이 반등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번 시기에 한번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루닛부터 짚어주셨네요. 장 초반부터 또 굉장히 좋았던 종목인데 오늘 오전장에 급등이 막 나왔다가 마감은 11.16%로 상승 마감했고요. 지금 종가가 37,350원입니다. 자, 특히 AI와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를 묶이면서 오늘 더욱더 부각을 또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루닛 이제 2만 원대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시네요. 이 제약바이오 투심이 또 굉장히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고 이 긴 시간 조정받았던 의료 AI 부분을 이제는 다시 들여다볼 때가 됐다라고 하시니까 JLK 그리고 뷰노까지 함께 묶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한 종목만 더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더 다른 종목들 또 꼽아주신다면 어디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두 번째로 볼 종목은 바로 이제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로 이렇게 가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제 제약바이오가 이제 하반기에 좀 주도 섹터로 자리 잡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의 내용도 역시나 이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굉장히 추천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좋은 결과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강의 통해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고, 일단은 이제 신풍제약을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전에 이 코로나 백신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으로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였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이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엔데믹에 이제 접어들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 치료제에 대한 임상을 계속했으나 결국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좀 보였었는데, 이제는 코로나 치료제가 아닌 또 뇌졸중 치료제 임상 3상을 좀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 이제 사실 코로나 관련주들이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이런 주가가 계속적인 조정을 받았거나 혹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진 종목들 사이에서 지금 급등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중소형 제약바이오 혹은 이전에 관심을 크게 받았었던 이런 제약바이오주에서 이런 급등 랠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젠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오늘 상한가 종목만 해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여러 개가 껴있는 부분이고, 또 급등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제약바이오가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제는 좀 제약바이오로 선순환 랠리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심지어 이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까지도 지금 추가적인 신고가 랠리 이런 부분들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도 역시나 제약바이오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이고, 다시 이제 신풍제약으로 좀 돌아와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풍제약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으로 21만 원대까지 올랐었던 종목입니다.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10,000원 구간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굉장히 큰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94%, 95% 수준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부분을 모두 다 반납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다른 모멘텀만 껴준다면은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재료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런 상한가를 가는 흐름을 좀 보여줬다. 이런 부분을 좀 유념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전 17,000원 구간에서 보시면은 매물대가 좀 크게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 17,000원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은 17,000원 이탈 여부 체크하시면서 가져가시면 되겠고, 근데 제가 이 신규 만약에 없으신 분들한테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사실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에 좀 악명이 높았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뭐 제약바이오 중에서 꼭 이 신풍 제약을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지금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좋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쫓아가기보다는 다른 종목을 좀 같이 매수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제약 관련주 두 개로만 또 짚어주셨네요. 오늘 상한가간 신풍제약까지 들어봤습니다. 종가가 17,900원이고요. 최근에 코로나19 뭐 진단키트 이렇게 관련주로 많이들 눈길을 쏠리긴 했는데 이전에 관심받았던 중소형 제약바이오주들은 거의 다 지금 심상치 않다라고 합니다. 자, 신풍제약 다른 모멘텀 더 껴주면 더 큰 상승이 또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하시는데요. 좀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라서 신규 진입까지는 추천을 드리지 않고 17,000원 이탈하지 않는지 참고를 하시면서 갖고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니까 갖고 계신 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또 제약바이오를 갖고 오셨던 것 같습니다. 자, 수업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듣도록 해볼 거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사연 받아보는 시간 또 갖도록 해볼게요.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네, 상한가 스쿨의 새로운 코너 종목 상담을 사연과 함께 들어드리는 시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또 상한가 스쿨의 6번째 사연이 도착을 해 있는데요. 제가 또 한번 대신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혹시 자녀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아직 없다고 합니다. 자, 이분은 세 자녀를 둔 다둥이 아빠, 닉네임 아빠차 뽑았다라고 합니다. 자, 셋째가 태어나면서 큰 차를 바꿔야겠다고 마음먹고 아빠들의 전용차 카니발을 새로 뽑았습니다. 우와! 자, 실제로 타보니까 괜히 국민 아빠 차가 아니더라고요. 차가 너무 커서 디자인만 너무 투박하면 어쩌지 했는데 외부, 실내, 디자인 모두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라 만족스럽더군요. 특히 차가 널찍하니 짐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과 놀러 가기도 좋고 이 차를 보며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니 괜히 막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가더라고요. 우리 아빠 최고, 아빠 사랑해요. 자, 이 말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기분,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하여 좋은 마음에 제가 기아를 11만 5천 원에 비중 20% 정도를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올 초에 기업 밸류업 정책 때문인지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제가 주식에 관심이 많아서 일찍 매수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는 못했네요. 지금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이 10만 원짜리를 지켜주면서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 보시기에는 괜찮을까요? 현대, 기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잘 나간다고 뉴스에서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 전망과 기아의 대응 전략까지 함께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자, 기아 오늘 종가가 10만 2,100원입니다. 10만 원짜리를 지켜주고는 있는데 이분이 지금 들어가신 가격이 11만 5천 원이세요. 비중 20%고 자, 선생님. 자, 이분의 고민 상담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자동차 완성차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올 상반기 분위기 되게 괜찮았잖아요. 네, 상반기가 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지금 완성차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지금 수출 지표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조금 단기적으로 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이전에 이 완성차 업체들이 올랐었던 이 배경을 좀 살펴보게 되면 그 중에 몇 가지가 이제 뭐 환율로 인한, 그러니까 고환율로 인한 이 가격 스프레드 그러니까 환차익이죠. 환차익을 보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사실 이제 좀 미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후보에 따라서 정책이 조금 다른 부분은 있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이제 트럼프 후보가 지금 계속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이 관세입니다, 관세. 그러면은 사실 국내 이 완성차 기업들, 뭐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던 이유가 바로 이제 미국에 수출을 많이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자동차 부문에서 타격이 좀 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된다.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길게 갈 거라고 좀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말 중장기적으로 몇 년을 내가 투자를 하겠다. 이 기업을 정말 믿고 계속적으로 몇 년 동안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은 문제가 없는데 사실 단기적으로 흐름을 좀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단기 반등이 나와줬을 때 좀 정리를 했다가 추후에 미대선 이후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게다가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환율이 또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사실 이 고환율로 인해서 수혜를 받던 부분이 좀 사라지기는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고금리로 인해서 자동차를 사지 못했었던 혹은 자동차를 사고 싶지만 너무 부담스러워서 사지 못했었던 그런 매수 대기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저금리로 전환하게 되면서 다시금 이 신차를 또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장단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부분들은 사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미 대선, 특히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 정책 부분을 봤을 때 항상 자국의 이 기업들을 좀 살리고자 하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런 타국의 그러니까 수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세가 좀 강해질 수 있다,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매수가가 크게 지금 떨어져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그런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저는 편안하게 모아갈래요 한다면은 부담이 없겠지만 만약에 단기적으로 내가 이 주가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혹은 뭐 손실 날까봐 조마조마한다 이런 부분이라면은 정리를 하셨다가 조금 이런 노이즈가 사라졌을 때 그때 진입해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자동차 올 상반기에 당연히 또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 완성차 시장은 관세가 또 관건이라고 합니다. 미국 대선 앞두고 굉장히 또 예의주시를 해야 한다라고 하시고요. 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장단점이 또 극명하게 있다라고 합니다. 막 고금리로 인해서 자동차 못 사셨던 분들이 또 사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데 자, 결론적으로는 좋은 기업이니까 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는 괜찮지만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반등이 나올 때 살짝 정리를 했다가 다시 진입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목표가나 손절가 조금 단기적으로 잡아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기아 자체를 좀 두고 보자면은 일단 실적을 먼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중장기적으로는 걱정할 게 없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매출액만 보더라도 이전에는 58조 원에서 이제는 거의 이제 100조 원 가깝게 지금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만큼 해외 시장에 대한 판로가 지금 커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해외 수출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수익성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5년 전 대비해서 2배에 못 미치는 수준인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조 원에서 이제는 10조 원대로 가파른 증가를 좀 보였습니다. 그런 것 여기서 볼 수 있다시피 수익성이 엄청나게 개선이 됐다라는 점.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 국내 뭐 현대 기아차라고 하면은 그냥 저가 자동차에 불과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로열티가 생겨났다. 이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저가의 매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자동차에 대한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높아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자동차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또 뭐 부채 비율도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죠. 그만큼 돈을 잘 벌고 잘 갚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뭐 60%대 그리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2000%대로 굉장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시총 상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이저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단기적인 흐름을 좀 보자면은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시장 급락과 함께 10만 원을 잠깐 이탈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빠르게 10만 원권을 안착을 해줬는데, 만약에 다시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10만 원을 지켜주지 못한다, 이러면은 사실 좀 정리를 하시고 다시 진입하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이저 수급이 이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10만 원을 같이 이 메이저 이탈과 함께 가격도 깨진다, 이러면은 좀 현금화 하시는 방향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차라리 충분히 기다리고 미 대선 이후에 노이즈가 좀 완전히 제거가 됐을 때 그때 조금씩 모아가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재무제표 그리고 부채 비율을 보시면서 또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안정적인데 이 수급에서 외국인이 지금 자꾸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거든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단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손절가 10만 원 잡고 이제 좀 미 대선 이후까지 지켜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예쁜 아이들과 함께 항상 무사고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저번 강의의 히든 종목 AS까지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저번에 또 반도체 이야기 굉장히 또 많이 풀어주셨잖아요. 네. 이때 히든 종목이 또 PSK 홀딩스였습니다. 네, 이게 전에도 굉장히 추천을 해주셨던 걸로 알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또 잘 가줬잖아요. 어쩜 그쵸. 그렇게 잘 가는지 모르겠는데, 자, 오늘 이 PSK 홀딩스 어떻게 또 AS 해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PSK 홀딩스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일단 월요일 날 급락이 나오는 그 당일에 제가 또 강의를 해드렸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말씀드렸었던 게 바로 공포에 사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급락이 나올 이유가 전혀 없으니 오히려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반등이 지금껏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반도체 부분으로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었던 게 여전히 지금 이 HBM 같은 경우에는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내년 부분까지도 솔드아웃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은 단기적으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을 게 없다. 그래서 여전히 HBM 밸류체인 관련주들은 괜찮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뿐만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HBM 관련주들 뿐만이 아니라 지금 반도체 산업 전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 수출 지표만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의 이 수출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반도체 관련돼서 전년 대비해서 42%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 산업은 수출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 계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반도체 관련주들 우리가 눌림목에서 잡아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PSK 홀딩스라는 종목을 제가 이제 히든주로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하루만 보더라도 장중 10%대 급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눌림이 좀 나왔을 때, 특히 이 하루에 급락이 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그때가 좀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눌림목 매매 관점 혹은 데드캣 바운스를 봤을 때 이런 기회가 계속적으로 주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 섹터는 살아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계속적인 이 단기 추세를 잡아가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준다 라고 한다면은 이전에 이제 4만 원 구간에서 이제 라운드 피규어가 좀 나왔던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운드 넘버인 4만 원 구간만 잘 지켜준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이 바닥을 좀 다지고 또다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고,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HBM을 만드는 3사에게 모두 다 장비를 공급한 기업인 만큼 굉장히 매력도가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또
반복 매매 관점으로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또 블랙 먼데이 때 저희를 또 위로를 해주셨는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매수 기회로 삼아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반도체 쪽 오늘도 분위기 또 굉장히 좋았는데 여전히 하반기 이 반도체 산업을 주도 섹터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PSK 홀딩스 눌림목 다시 한번 나온다면 접근하면 또 좋은 기회다라고 하셨고요. 4만 원 손절가 잡으시면서 또 반동이 나올 수 있으니까 중장기적으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AS까지 한번 해봤고요. 드디어 수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그 전에 저희가 우리 전문가님과 또 어떻게 함께 하실 수가 있는지 참여 방법 2가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가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시거나 또 서로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또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안에서 무료 방송까지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2가지 방법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로 수업 들어보도록 할까요? 8월 12일 월요일 상한가스쿨 6번째 수업입니다. 밑줄 짝자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한가스쿨의 테마주의 1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입니다. 자,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공포에 살아 이 전략이 굉장히 좀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출발부터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전혀 문제가 없는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너무 이 종목을 배제시키기보다는 항상 이 눌림목이나 조정이 나올 때 그때를 기회를 삼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리고 실제로 제가 지난 6월까지 계속해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많이 드렸고 실제로 PSK 홀딩스나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세 자릿대의 수익률을 좀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냐면은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성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주도 섹터를 빠르게 좀 포착을 해서 저는 단기적으로 짧게만 보는 게 아니라 한 주도 섹터가 계속적으로 가는 동안 계속적으로 밀고 가는 스타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하반기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섹터가 또 있습니다. 바로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 역시나 올 상반기에 보여줬던 이 반도체 흐름처럼 이 제약바이오도 같이 하반기에 이런 주도 섹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제가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믿고 따라오실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은 제약바이오 순환 랠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를 하나 볼 텐데 자, 지금 이 기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제목이 반등 탄력 붙은 바이오주 금리 인하 코로나 재확산으로 주시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에는 금리 인하다 그리고 코로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도 사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그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혹은 하루 이틀로서 끝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같은 재료지만 시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제약바이오에 대한 강조하는 부분도 많이 나오고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기사들도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투심이 확실하게 제약바이오로 많이 살아나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제가 지난달서부터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 딜사이트 경제 TV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상한가 스쿨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오후에 진행하는 이 수익의 맛을 통해서 추천을 같이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탑5 수익률 탑5에 대한 종목을 보더라도 지금 국제약품, 리가켄바이오, 녹십자 이렇게 세 종목이나 지금 들어가 있는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40%, 30%, 10%대 이런 식으로 수익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 말에 드린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8월에 진입을 해서 드린 종목들도 굉장히 잘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말로만 제약바이오 좋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제 추천을 통해서 수익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더라도 이런 결과물들을 믿고 같이 한번 매매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 자 일단 그 다음 또 기사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7월에만 4배가 증가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런 이슈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투심이 제약바이오가 쉽게 꺾일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계속적인 순환매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 포함이 되는 테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제약바이오 코로나19 테마와 관련돼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10%대의 급등을 좀 끝났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상한가 종목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다음 이 종목을 볼 텐데 실제로 이 종목도 이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인 진매트릭스라는 종목을 이제 7월 말에 이제 추천을 해드렸는데 지금 이 코로나 확진자 재확산으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진단키트 관련주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슈뿐만이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이런 분자진단 제품에 대한 공급 계약을 지금 따냈다라는 소식과 함께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게 뭐냐. 그래서 이전에 이런 코로나 관련주로서 역할을 했었던 종목들이 다른 이슈가 붙을 경우에는 폭발적인 시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앞서 이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을 특징주로 한번 살펴봤는데 그 종목도 마찬가지죠. 이전에는 코로나 치료제로서 부각을 받고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 치료제로 부각을 받게 되고 바로 상한가에 도달하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 관련주들 혹은 이 제약바이오 내에서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진매트릭스의 차트를 한번 볼 텐데 자, 진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제약바이오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로서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사실 큰 움직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냥 바닥만 횡보하는 수준이었는데 이 이슈가 지금 부각을 받게 되면서 연이어 지금 2연상까지도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2,900원 이하의 이제 코로나와 100일의 이런 전염병 관련주로서 추천을 드렸었고 5거래일 만에
지금 10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제약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 지금 매매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 제약바이오 내에서 또 이런 종목들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준비한 종목들 역시도 이런 흐름을 좀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섹터뿐만이 아니라 오늘 종목을 2개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것도 이제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전에는 사실 작년부터는 2차 전지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반도체 그런데 이런 주도 섹터의 변화가 이제는 제약바이오로 변환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실적 기반 대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약 1.5조 원 규모의 이 기술 이 위탁 생산 계약을 따내게 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최근 들어서도 계속적인 신고가 랠리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녹십자도 마찬가지죠.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조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좀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전에 기술 이전 혹은 뭐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신고가가 나오거나 혹은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게 됐고 또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신고가를 경신을 해줬죠. 그리고 뭐 펩트론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비만 치료제 내에서도 사실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부각받지 못했었던 종목들이 오늘 혹은 뭐 최근에 이런 이슈들을 받게 되면서 갑자기 고가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SL바이오라든지 혹은 뭐 블루엠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바톤을 이어받아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앞서 봤던 이 코로나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전 상한가 혹은 급등 연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셀리드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또 진메트릭스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조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전에는 2연상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강했고 또 엑세스바이오 이런 시약 같은 이 진단 시약과 관련된 기업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제약바이오가 계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다른 뭐 반도체나 이런 종목들이 눌림에서 반등이 나오기는 하지만 지금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제약바이오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료가 남아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재료들을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이 두 기업을 한번 봐야 되는데 연 국내 이 제약바이오 이제 2조 원의 시대다. 그래서 지금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대장주들이 호실적을 기록을 해주면서 그와 관련된 기업들 혹은 아까 녹십자나 뭐 종근당 이런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를 했을 때 뒤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섹터 내에서도 대장주들이 결국엔 이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2차 전지 때도 마찬가지로 뭐 에코프로와 관련된 그룹주들이 상승을 이끌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HBM 관련주들이 이끌어줬고 이제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대장주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이 상승을 이끌어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재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 대선 K바이오에 대한 수혜를 기대해보자라는 내용인데 앞서 이제 양강 구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트럼프 후보 혹은 해리스 후보 지금 이 양강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 기사를 보시면은 누가 돼도 K바이오는 수혜를 본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가 인하에 대한 부분 마찬가지로 양 후보 모두 다 지금 가지고 있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의 생물보안법 역시나 올 연내에
법안이 지금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K바이오는 수혜를 계속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미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발의가 된 거기 때문에 반사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약가 인하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 판매하는 제품이 비싸야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보다는 이 바이오시밀러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약가가 싸면 쌀수록 오히려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 오리지널 약품이 워낙에 비쌉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나왔을 때 빠르게 이 점유율이 증가하는 이유가 바로 약가가 싸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수혜를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 대선이 11월이기 때문에 여전히 3개월 이상의 기간이 남아있다, 이런 모멘텀이 남아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달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R&D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투자만 몰두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엔데믹으로 인해서 실망 매물이 쏟아진 것도 있지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실적이 더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같이 조정이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금리 인하에 이제 가까워졌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는 이제 부담을 좀 덜어내고 상승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이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는 중소형 이 기업들이 더 수혜를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애초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금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고금리에 돈을 빌려온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충당할 수 있는 힘을 좀 가지고 있는데, 사실 중소형주들은 그렇지 못해요. 이제 자금 조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로 인해서 중소형 기업들이 더 활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금리 인하 시기에는 중소형 기업들 위주로 강한 상승을 좀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중소형 기업들, 특히 이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중소형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재료가 남아있는 상황이고, 자,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도록 할 텐데, 자, 바로 이제 ESMO입니다. 에스모라고 좀 하는데, 유럽 종양학회라고 이제 보통 세계 3대 학회가 암학회가 있죠. 그런데 이미 2개는 종료가 된 상황이고 이제 하나만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타트 데이트랑 엔드 데이트를 보시게 되면은 올 9월 13일에 시작해서 17일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은 상태죠. 그래서 이전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움직임을 한번 기억을 해보신다라면은 이런 학회가 있을 때, 혹은 이 헬스케어와 관련된 JP모건 헬스케어 이벤트라든지 이런 학회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혹은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준 바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미 투심은 충분히 살아났고 또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학회를 통해서 다시금 제약바이오에 대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한번 시장에서 부각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이 대장주들에 대한 호실적, 그리고 이 미 대선을 앞두고 제약바이오에 대한 반사 수혜,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한 제약바이오 이제 재투자 기대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학회를 앞두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이벤트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자,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 제가 아까 이 중소형 기업들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골라왔는데 바로 IMBDX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IMBDX라는 종목은 이 액체 생검 기반의 암 정밀 진단 그리고 재발 모니터링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액체 생검이라고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액체, 뭐 혈액이나 뭐 골수 혹은 소변 이런 것들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암을 진단받기 위해서는 조직 검사를 한다든지 뭐 MRI를 측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비용도 많이 들고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단순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액체 생검 기반의 진단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만 지금 이 IMBDX가 그러니까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23개국에서 실제 이 암 정밀 진단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해외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제 늘어날 그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이 공급 계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계약과 달리 추가로 지금 계약을 추진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들이 또다시 한번 시장에 공개가 된다면은 당연히 좀 급등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IMBDX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 글로벌 진단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저평가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총이 한 2천억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이런 성장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기업들과 좀 비교가 되고 또 피어 기업들과 함께 맞춰간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배 이상의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IMBDX 같은 경우에 이전에 주목을 굉장히 좀 크게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상장과 함께 크게 상승을 보였는데 상장 이후에 이제 보호예수 물량도 나오게 되고 차익도 나오게 되면서 계속된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8,000원 구간대에서 저점을 찍어줬고 7월 들어서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안 진단 그리고 글로벌 해외 진출에 대한 이슈들이 부각을 받게 되면서 이런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추세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지금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전고를 돌파하게 되면서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오늘 같은 경우도 6%의 상승을 보이면서 굉장히 견조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실려주고 또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계속적인 상승 랠리가 좀 이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종목을 하나 공개를 해드렸고 제가 이제 또 다른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공개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이 끝난 이후에 8시 공개 방송에서 제가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좀 같이 매매를 해보고 싶다 혹은 이 종목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에 지금 보시면은 QR코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TV를 통해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휴대폰을 꺼내셔서 카메라 어플 켜신 다음에 이 QR코드에 찍으시면은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8시 공개 방송을 참여할 수 있는 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검색창에다가 딜사이트 S를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방송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지금 히든 종목으로 좀 돌아와서 보자면은 이 종목도 보시면은 이전에 19년도에 큰 상승을 보였다가 지금 수년 동안 계속적인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급등을 보인 구간이 있었지만 상승폭을 이미 다 반납을 한 상태고 지금 서서히 바닥을 좀 잡아가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제약바이오, 중소형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사 혹은 재료 하나만 좀 나오게 된다면은 급등세를 좀 연출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업도 충분히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의 투자 포인트를 간략하게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 글로벌 AI 신약 개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 엔비디아가 좀 부각을 받게 되면서 AI와 관련된 이 신약 개발 기업들도 같이 부각을 받았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리고 사실 이 AI 신약 개발사 중에서 자체 슈퍼컴이나 뭐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사실 몇 개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내 기준으로서는 최초 자체 AI 바이오 슈퍼컴 센터를 구축한 바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이 올해 신약 플랫폼을 출시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당장 흑자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매출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충분히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감염병에 계속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질병청에서 감염병 대응 신규 과제에 대한 수주를 따냈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참고해 주시고, 다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일봉 차트인데 이전 고점 이후 계속적인 조정을 받아왔고, 이제는 이전 최저점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전 시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은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는 재료만 부각되기를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그래서 8시에 공개 방송 주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매트릭스 2연상 달성, 다음 급등 이어갈 제약바이오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주 1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님의 제약바이오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저희 내일장 한번 예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월요일은 스타트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잖아요. 네. 저희 내일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사실 내일 뭐 하루 정도는 뭐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인 흐름에 좀 연치 마시고 하반기 그냥 걱정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 혹은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분할 매수 하신다면은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확신까지 해주셨습니다. 내일 조정이 조금 나온다고 해도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수업 시간이 너무 짧다 하시는 분들, 또 실시간으로 우리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QR코드 방법 한 번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시면은 저희 상한가스쿨 무료 방송 함께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꼭 찍고 들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